안녕하십니까. 서울학원에서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금문석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지구과학 교육과정에 대해서 먼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좀 쉬워하는 부분과 좀 어려워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이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지, 자, 그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 평상시에도 이전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교육과정 끝으로 갈수록 지구과학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학년 때 배웠던 과학 내용에 지구과학이 사실 많이 포함됐었고, 이번에 변경된 지구과학 내용 중에서도 1학년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마 수능에서도 전년 교육과정처럼 아마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리라고 제가 보기에는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제가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용어를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번에 변경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고체지구, 그 다음 두 번째가 대기와 해양, 그 다음 상대적으로 예전 교육과정보다는 조금 약화가 된 우주, 예전에 이제 천체 파트라고 했었죠. 자,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전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졌는데, 그게 통합되거나 일부가 G2로 올라가면서 조금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학생들이 여기 제가 지금 흰색 분필로 쓴 부분이 학생들이 아마 이제 1학기 때 아마 이제 내신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내신 수업을 들었던 내용인데, 여기 이제 고체지구 같은 경우, 이 고체지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판의 경계 또는 이제 지구에서 일어나는 화산과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을 주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전 교육과정의 G1 내용에 기존의 G2에 있었던 일부 내용이 조금 합쳐지면서 학생들이 좀 외울 내용이 많이 증가를 좀 했습니다. 대신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워했었던 여기 나와 있는 아름다운 한반도라든지, 사실 이게 한국지리의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상대적으로 좀 학생들이 외우는 부분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했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이 이 고체지구 파트에서 좀 빠지게 됐습니다. 대신에 이게 빠진 대신에 쉬워졌느냐? 아니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G2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쉬워졌다고는 보기 힘들고, 오히려 외울 분량이 조금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내신을 치르셨을 때 이 부분 제대로 안 외웠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좀 많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고체지구 파트가 되겠고, 그 다음 아마 요번에 이제 1학기 부분에 들어갔던 내용 중에 요 대기하고 해양의 변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염분이라든지 해류라든지, 자, 그런 내용들, 해수의 성질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 그 부분이 이제 아마 이제 변화 파트였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내신에서 이제 1학기 때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노란색 분필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바로 이제 2학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이 변화 내용의 일부를 아마 이번에 같이 붙여서 수업을 하시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상호작용부터가 2학기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대기하고 해양이 같이 접목이 돼서, 대기라고 하는 게 사실 바람이거든요. 그럼 바람이 불면서 해류가 이동한다는 내용, 즉 해류의 성질과 그 다음에 해류가 이동하는 방향,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상호작용이고, 여기 기후변화 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구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복사평형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엘니뇨, 라니냐, 좀 학생들이 좀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을 여기서 수업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기후변화 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조금 많이 좀 난해하는 그 그래프에서 문제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 복사평형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학생들이 할 때 아마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우주 파트인데, 사실 이 우주 파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기존 교육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워했었던 천체, 좌표계, 행성, 달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수능에서도 킬러 문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이걸 다행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럼 아예 빠지느냐? 아니겠죠. 조금 약화되고 축소가 돼서 지구과학 2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 2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서울대를 간다든지 아니면 상위권 대학에 예를 들어서 조금 유리하게 반영되는 것 때문에 투 과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이번에는 이런 천체 파트의 좌표계 행성 달이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글쎄 그 천체 파트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마 지구과학 2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아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번에 바뀌게 될 지구과학 1의 이 우주, 즉 천체 파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 별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빅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에 여러 가지 원소가 생기고, 그 다음 그 원소들이 뭉쳐지는 과정에서 별이 탄생을 해서 별의 일생까지, 거기까지가 요 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요 은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라든지 아니면 전체의 은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실 이 은하라는 게 별이 합쳐서 된 게 은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 은하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들이 중학교 때 아마 배운 적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게 중학교 내용 그대로 나오게 되면 너무 쉽겠죠. 여기에 기존의 지구과학 2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과학 2가 되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약간 물리적인 내용과 그 다음 조금 세부적인 사항, 사실 좀 외우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용어 정의도 조금 어려운 게 있고요. 사실 그런데 그 정도는 학생들이 분명 1학년 때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 교육과정보다는 조금 더 천체가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요 2학기 과정이 전체적으로 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부터 여기 나와 있는 우주의 은하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우주하고 이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우주 같은 경우는 거의 기존의 1학년 때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그리고 사실 기말고사 내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다만 여기 나와 있는 상호작용 중에서 이 기후변화 파트가 학생들이 나중에 2학기 내신을 준비할 때 조금 어렵게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존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빠진 부분, 근데 이제 빠진 부분이 제가 여기 지금 파란색 분필로 적은 요 내용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요 내용은 상대적으로 학생이 기존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 중에서 요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한반도라는 게, 사실 학생들이 이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국지리에 사실 여기가 뭐 대전이고 여기가 뭐 광주고 이런 거 사실 모르는 친구들도 조금 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실제로 기존 교육과정에서 아름다운 한반도는 그 지역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존재하는 암석이라든지 그 다음 지질 특성을 다 외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뭐 100% 완전히 빠진 건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기존 100%에서 한 15나 20%로 축소가 돼가지고 요 고체지구에서 살짝만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아름다운 한반도가 빠지게 돼서 학생들이 좀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쉽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천체 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학생들이 공부하기 수월하게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지금 현재 수능에서 요 좌표계 행성 달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사실 나오는 것은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100점이 높은 3점짜리로 나오고 각 영역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문제 합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지구과학 1을 선택했었던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공부하다가 그냥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구과학 2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이 지구과학 1을 예전보다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 바뀌게 되면서 문과 학생들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간단하게 이번에 바뀐 교육과정인 지구과학 1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차피 아직은 내년이 수능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전체적으로 내신에 치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은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부터 이제 우주까지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신은 어떻게 준비하면 효과적이냐? 자, 사실 이 내신 교육과정이라는 게 첫 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도 뭐를 출제해야 될지 정확히 체크를 못 하시는 선생님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뽑아낼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돼 있겠죠.
그리고 문제 유형도 생각보다는 조금 협소해질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지역, 즉 서초 지역에서 내신 준비를 1학기 때 해주면서 학생들한테서 제가 조금 이렇게 받았던,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정보라든지 그 다음 실제로 학교에서 기출됐었던 내용들,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내신 중점이라고 제가 간단히 적어놨는데, 이게 만약에 몇 년 정도 교육과정이 진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 아마 학생들이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풀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수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출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아마 그 위주로 보통 내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첫 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을 물론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문제들 말고 새로운 문제들을 좀 많이 만드시려고 학교 선생님들이 좀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그 선생님들이 어디에서 주로 문제를 내게 되느냐? 자, 바로 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학교 부교재를 많이 활용들을 하십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제 교과서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핵심 내용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냥 읽기 자료 내용이고 그냥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들 설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어차피 이 내신을 거친 학생들이 수능을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능과 내신을 같이 잡기 위해서 보통 부교재, 일반적으로 프린트를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프린트 수업을 하시다 보게 되면은 수업에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빈 공간이 있는 프린트를 학생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시는 내용을 학생들이 받아 적을 수 있게. 근데 실제로 이 내신 학생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학생들은 충실하게 그 빈 공간이 다 채워져 있고 어떤 학생들은 또 비어져 있거든요. 자, 그게 바로 뭐의 차이가 되는 거냐? 학생이 수업에 집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학생이 수업 제대로 들었는지, 그리고 그 들은 학생들을 위주로 점수를 맞을 수 있게끔 문제를 구성을 하시겠죠. 실제로 이 근처에 세화고도 마찬가지고 반포고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거의 대부분 프린트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일부 학교들 중에서는 선생님이 아예 시간을 내셔서 부교재를 만든 학교들도 있으시고요. 그렇다고 그 부교재를 외부 사설교재를 쓰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그런 교재를 쓰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프린트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자, 교과서를 안 쓰실 수는 없겠죠. 일단 선정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단 사실 이 학교 부교재라든지 프린트를 갖다가 보통 활용을 많이 하시고, 그럼 어디에서 교과서를 쓰시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프린트라든지 부교재라든지 일반적인 문제집은 많이 풉니다. 근데 사실 교과서 읽기가 싫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문제 한두 개씩,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그걸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시험을 딱 봤는데, 나 이거 첫 번째 처음 보는데? 예를 들어서 프린트에도 없었고 일반 문제집에 문제에도 없었고, 그럼 그런 내용들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 교과서 좌우에 보게 되면은 작은 글씨로 그 교과서만의 특색을 나타내는 읽기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문제를 내버리게 되면은 그거를 읽은 학생들은 그 문제를 맞을 것이고, 그거를 전혀 보지 않은 친구들은 당연히 틀리겠죠. 근데 보통 학교에서 좀 웃기는 소리로 보통 이제 학교 부교재로 주로 수업을 하시는데 그럼 교과서를 거의 안 건드리시는 학교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를 보게 되면은 그 교과서의 수문 자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교 부교재 프린트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세부 사항까지 마스터를 해야겠죠.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 높은 점수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해당 영역의 기출문제입니다. 자, 교과 과정은 변경이 됐지만 기존의 교과 과정과 접목되는 부분에서 수능 기출문제라든지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만드실 때 그거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신 준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서 학교 부교재나 프린트, 그 다음 교과서, 그 다음 최종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해당 영역의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겠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기존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학교에서 나왔던 학교 기출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번 교육과정하고 겹치는 부분을 예전에 학교 선생님들이 만드셔서 내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보고 조율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육과정으로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전 교육과정하고 여기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학교들별로 기출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학생이 체크하게 되면은 아마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바뀐 교육과정과 내신 준비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2학기 내신 과정을 저도 이제 개설을 합니다. 분명 저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게끔 노력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죠. 자,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요 내신 중점 여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만점을 맞을 수 있도록 최소한 만점이 시켜서 1등급이겠죠? 1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